스님 169명이 부산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받아 조계종 스님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찬불선언과 경북 영주시가 오는 2021년까지 한국명상수련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최근 부산 운봉산 등에서 봄철 산불이 잇따르면서 신무기를 맞아 사찰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북한 사찰림 복원 사업은 대북 제재 논란을 피해갈 인도적 지원이란 점에서 향후 남북 교류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 고성에서 고려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의 약사볼이 발견됐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급부상하는 한의학의 내일을 짚어봅니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비구 스님 96명, 비구니 스님 73명이 구족계를 받고 눈푸른 납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스님들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친근한 벗, 갈등하는 양측에는 지혜로운 중재자가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첫 소식, 부산 BBS 황민호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169명의 스님이 탄생했습니다. 조계종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제39회 단일계당 구족계 수계살림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비구 스님 96명, 비구니 스님 73명이 구족계를 받고 정식 스님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검신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한 천복입니다. 수행자의 덕행을 기르기 위하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은 참으로 좋은 양약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기획실장 오심 스님이 대덕한 회양사에서 수행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본분을 강조했습니다. 구족계 수계살림을 통해 스님들의 첫 출발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행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행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율과清규를 지키며 각자의 소임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도 구족계를 받는 순간을 항상 기억하며 공부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도 박차를 가해 자기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말씀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곳 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은 기억만큼은 아주 또렷이 기억될 것입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사실상 첫 발을 내딘 스님들은 이제 깨달음을 향한 구법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또 부처님 제자로서 어려운 이웃에게는 친근한 벗, 갈등하는 양측에는 지혜로운 중재자가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구족계 수계식에 앞서서는 94명의 스님을 상대로 2급 전법사 위촉 증서, 전법사증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세계 수준의 불교 명상 전문센터를 경북 영주에 짓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찬불선언과 영주시가 손을 잡고 각계가 참여한 한국명상수련원 건립추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힐링도시 경북 영주에 세계 수준의 불교 명상 전문 시설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 강남 찬불선언과 영주시가 주도하고 불교계 등 각계가 참여한 한국명상수련원 건립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했습니다. 찬불선언은 세계명상대전과 DMZ 세계평화명상대전, LA 명상힐링 캠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한국 불교 명상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정신, 함양, 수행법, 그 명상법을 종교라는 색채는 빼고 첫째는 영주의 발전, 그리고 이 국가의 효율성, 생산력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수행 지도의 명상수련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명상수련원은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33,000제곱미터, 약 만여 평 규모로 영주시가 조성하는 한국문화 테마파크와 맞물려 건립됩니다. 천여 명이 동시 수행이 가능한 공간에 야외 명상 캠프장과 명상 둘레길 등을 갖춘 메머드급 명상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힐링 특구를 표방하고 있는 영주시는 불교 명상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힐링과 치유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런 이제 자연적인 조건과 함께 정신 수양을
하는 이제 이 명상이 같이 갖추어지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힐링, 치유 이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그런 수련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발족식에선 명상수련원 건립 상임추진위원장에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이 추대됐습니다. 임 전 원장은 명상수련원이 세계적인 명품 관광 자원이 되기 위해선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일 것 같은 그런 모습 중에 우리 명상수련원 이것도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명품이 아니라 세계적인 명품이 저는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앞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져가지고 한국의 명품이 아니라 세계의 명품인 명상수련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저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추진위엔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도 참여해 불교 명상의 활발한 보급이 시대적 과제란 점에 입을 모았습니다. 명상이 많이 보급되고 잘 돼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있으면 저도 심부름하고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그 소중한 우리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결과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게 행복 만드는 출발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주가 이 명상센터를 계기로 해서 진짜 진정한 사람의 행복을 만드는 메카로서 이렇게 우뚝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공동추진위원장으로는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을 비롯해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조현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관섭 영주 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됐습니다. 한국명상수련원이 들어서면 개개인의 수행을 돕는 것은 물론 정신적 빈곤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18대 주지로 임명된 경우 스님 고불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선운사 경내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열린 고불법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두 번째 주지 소임을 부처님께 알렸습니다. 경우 스님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불교, 템플스테이 체험관불사 원만회향, 복지재단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등을 약속하며 그 길에 대중 스님들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지 재임에 나서면서 교구 대중 스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은 경책과 바램도 있었습니다. 스님들과 나눈 소중한 말씀과 약속 잊지 않고 하나하나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우 스님은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3위계와 구족계를 수지한 뒤 조계종 총무원 호법국장과 사서실장, 15, 16대 중앙종회 의원 등을 지냈습니다. 경북 지역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테마형 템플스테이 육성 지원, 경북 템플스테이 활성화 간담회가 구미 도리사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는 경북 템플스테이 실무자 지도법사 회장 민성 스님과 고문 해문 스님, 도리사 주지 묘봉 스님을 비롯해 손상호 경북도 관광진흥과 팀장 등 템플스테이 실무자 3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운영 사례 공유,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 등이 이뤄졌습니다. 또 경북 템플스테이 실무자 지도법사회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대신해 경북 지역 템플스테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도리사 경내 탐방과 아도 화상에 의해 신라의 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신라불교 초전지 순례를 끝으로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제74회 식목일입니다. 최근 부산 운봉산 등 산불이 잇따르면서 애써 가꿔온 산림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속에는 사찰이 많아 각별한 화재 예방이 필요합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장군 반송동 운봉산 자락에 위치한 인흥사. 지난 2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하마터면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산불이 바람을 타고 사찰 바로 뒤까지 확산하자
스님과 신도들은 절이 피해를 입을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거 절리가 전자에 한번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던 절이 돼가지고 요번에 또 불티가 날라가지고 또 화재에 또 피해 입을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막 수화기도 준비하고 절에 사찰에 불티까지 씹어가지고 참 걱정을 했습니다. 예. 이처럼 산불이 났을 때 사찰은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난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가 산불로 전소된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부분 사찰이 목조 건물이다 보니 초기 신속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 짧은 시간에 불이 확대되고 소방법상 소방시설 적용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엄청난 재난으로 커질 수 있고 인접살림으로의 확산 우려 등 화재에 아주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형 사찰의 경우 주기적인 소방 훈련이 실시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소중한 문화유산은 한 줌의 재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찰의 경우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인데다 소방서와 떨어진 산중에 위치해 소방 차량 접근이 어려워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사찰 주변에서 무단 소각 행위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연등 설치 작업으로 분주한 요즘 화재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봄을 맞아 북한에서도 대대적인 식목 행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황폐한 북한 산에 나무를 심는 일은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 논란도 넘을 수 있다는데요. 조계종이 추진하는 북한 사찰림 복원이 남북 협력 사업의 견인차가 될지 기대를 모읍니다. 전영식 기자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붉은 깃발을 흔들며 나무 심기를 독려합니다. 벌거숭이 민둥산에 묘목을 심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전투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벌목과 산림 훼손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그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미세먼지 등의 2차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산림 녹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물자와 조림 기술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해외로 눈을 돌려 원조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시대 와서 산림 녹화를 주력 사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내세워 놓았던 분이에요. 그 이유는 그동안 에너지난 때문에 산림이 황폐화돼 있어요. 남북 협력 사업 중에서도 나무 심기 사업은 과거부터도 추진해 왔고 지금 정부도 이제 그 부분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가 얽혀 있어 당장 해외 원조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하에 따라 민간 부문의 교류나 대북 지원 사업부터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불교계가 대북 지원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을 비롯한 북한 사찰림 조성 사업, 사찰 문화재 공동 복원 사업 등 남북 불교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한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불교계가 노하우를 축적해온 사찰림 조성 사업은 남북 불교 교류에 물꼬를 틀 수 있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산림에 대한 중요성이 더 깊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 종단이 어떻게 보면은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단으로서 북한의 어떤 산림 조성 사업에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조계종은 종단 차원의 사찰림 조성에 그치지 않고 산림청, 환경부와 함께 북한 전역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사찰림 주변에 사찰림 복원 사업이기 때문에 점으로는 몇몇 사찰 주위에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지정해 둔 곳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이 되면은 이것이 확대가 되다 보면은 이제 점 단위가 아닌 전체 북쪽에 산림 복원 사업에 큰 역할이 되리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에 그치면서 불교계의 대북 지원 사업 준비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
오는 11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의식해 전격적으로 열리게 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경남 고성에서 고려 전기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의 약사불이 발견됐습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경남 고성군 거류산 정상 인근에서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2.54m 높이의 마의 약사불 좌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의 불상은 경상도 마의 약사불 가운데 가장 남쪽에서 확인됐고 유래가 드문 단독 마의 약사불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고성 마의 약사불은 야생화를 좋아하는 박종익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이 지난달 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사진을 우연히 본 뒤 탐색 작업에 나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대표 축제, 연등회를 세계에 알릴 글로벌 서포터즈가 26개 나라 청년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성됐습니다. 한국 문화와 불교에 관심이 많고 봉사활동에 열심인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인종과 국경을 넘어 마음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전통문화축제 연등회. 세계 곳곳에 연등회를 알릴 글로벌 서포터즈가 탄생했습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와 국제포교사회산하문화나눔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스페인, 페루, 이집트 등 26개국 60명의 청년들은 문화 외교단으로서 연등회 자원봉사와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연등회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 연등회 기간 내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서포터즈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회사원이나 여행가, 인터넷 블로거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해 연등회 홍보가 한층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서포터즈들은 한국 불교 문화의 정수를 현장에서 접하고 배운다는데 기대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Involved like my friends sent me the link and I see it and I registered. Maybe making more friends or in also knowing Korean culture. So I applied because my friends were applying, but at the end I hope to make new friends and learn more about the Buddhist culture. 글로벌 서포터즈는 이번 주말 서울 진관사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매주 수요일 한국 불교에 관한 역사와 예절 교육을 받습니다. 오는 17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봉축 점등식을 시작으로 연등회 행렬과 플래시몹 등에 참가해 봉축 홍보대사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한 통역 안내 봉사 활동과 함께 그동안의 활동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한국 불교의 매력을 세계 곳곳에 알릴 계획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의 명성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돋움하는 연등회. 국가와 인종을 넘어 한마음으로 결성된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가 문화 외교관으로서 한국의 이미지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전하는 찬불과 경연마당이 펼쳐집니다. 불교 레크레이션협회는 내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31회 전국 어린이 청소년 연꽃노래잔치 예선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20일에 본선을 진행합니다.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는 지난 1985년 창립된 단체로 33년 동안 어린이 청소년 법회 지도자 교육과 연수, 불교 레크레이션 전문 지도자 양성, 연꽃 노래잔치,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경내 대웅전과 앞마당에서 조계사 원심회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등 교계 장애인 단체, 장애인 불자들이 참석하는 장애인 불자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내일 행사는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과 법회 순으로 진행되며 경내 마당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에서는 수화 공연 외에도 장애인 불자 활동 사진 전시, 장애 이해 퀴즈, 장애 체험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이어 대웅전에서는 법회가 봉행돼 장애인 불자 대표 6명이 육법 공양을 하고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축원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국공예 벚꽃 창신 전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에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20개 독백으로 오칠 작업을 하는 성파스님과 안상수채로 유명한 시각 디자이너 안상수, 데르리어 갓을 만드는 중요 무형문화재 입자장 박창영 등 한국 공예가 23명이 제작한 작품 75점이 전시됩니다. 독립예술영화의 축제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상영작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개막작은 이탈리아 출신의 감독 클라우디오 조반네시가 메가폰을 잡은 나폴리, 작은 갱들의 도시입니다. 문화를 접목해 침체한 도심 기능을 활성화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사업지로 경기도 남양주시 등 19곳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헬스케어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한방의료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약진흥재단도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한약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잖아요. 먼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국책기관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한약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한의학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생긴 유일한 한의학 산업 진흥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목적은 한의학 산업을 육성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 건강에 증진을 시키고 또 그것이 국가 산업의 역할을 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한약진흥재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의학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도 한방 치료를 받고 가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어떤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적인 그런 바람이 이제 많이 불고 또 전통의학의 중요성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산업 규모가 상당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들이 전통의학이 많이 발전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이라든지 일본 또 한국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가 240조 원 그리고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물론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한의학을 진흥하기 위한 공공기관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한의학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국가와 또 민간과 또 이 교육과 같이 결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우수한 그런 그 산업적인 그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한의학 육성법 개정안이 이제 최근에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통과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의학 육성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기관이 종래에 한의학진흥재단으로 명칭이 있었던 것들이 한국한의학진흥원으로 명칭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이 한국한의학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고 법에서 한의학육성법에서는 한의학이라고 하면 한방의료행위, 그 다음에 이제 한약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의학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한의학적인 이런 의료기기라든지 진단 방법, 의료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대 개편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한약 하지 말고 이제 한의학이라고 불러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예. 네. 끝으로 한약진흥재단이 그렇다면은 한의학계에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재단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저희 비전은 그 한의학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서 한의학 분야에 전통의학 분야에 전 세계에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의학의 혁신,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재단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죠. 벌써 꽤나 많은 살림이 훼손됐습니다. 특히 걱정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전통 사찰들이죠. 화재 예방 활동은 식목일인 오늘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4월 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